왔어 프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저는 두 개의 탭을 구매를 했습니다. 갤럭시 탭 S8과 갤럭시 탭 S8 플러스를 구매했고요. 저보다 먼저 받으신 우리 형님들, 테크 형님들이 울트라 위주로 리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외면받고 있는, 그래도 구매는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S8을 리뷰해 볼 겁니다. 특히 협찬받은 형님들이 말 못했던 그런 부분, 뭐 삼성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저는 또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스냅드래곤 8 젠 1에 대한 이야기도 좀 상세하게 다뤄보고요. S8만 유독 끝나누기를 통해서 디스플레이가 LCD가 들어갔잖아요. 그 LCD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까보죠. 까자. 역시 글로벌 기업들은 환경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류비를 많이 아꼈겠네요. 패키징이 굉장히 얇고요. 뭐 종이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 별도의 비닐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고속 충전기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은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는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뭐 애플이 시작한 거니까 삼성은 따라가야겠죠. 여기 한 방, 자 여기 한 방. 가격이 좀 무시무시하게 나왔어요. 이번에도 플래그십은 플래그십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송. 네, 태블릿 본체가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S펜이 보입니다. 한쪽 면은 이렇게 깎아서 잘 굴러가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죠. 다른 구성품은 별로 볼 필요가 없긴 할 것 같은데, 네, C2C 케이블은 있네요. 하얀색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저는 와이파이 모델을 샀는데 핀셋이 들어있네요. 아마 SD카드 슬롯이 있기 때문에 얘가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제품 보증서가 있는데 특별히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궁금하지도 않네요. 자, 그리고 딴 건 없어요. 이게 정가 기준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태블릿 패키징이고요. 중요한 건 본체니까 본체를 까보죠. 얘도 비닐이 아니에요. 모직이라고 할까요?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소재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전작 S7과 거의 동일하네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좌측 상단에 삼성 로고가 보이고요. 그리고 상단에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갔죠. 플러스와 울트라는 지문인식 센서가 디스플레이 위에 있죠. 물론 얘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정작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저도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 키, 여기 SD카드 슬롯이 보이네요. 그리고 마이크가 3개가 들어갔다고 하죠. 뭐 이 녀석도 3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포고핀, 키보드를 연결할 수 있는 포고핀이 보이고요. 일단 화면을 켜보자고요. 진동이 구린데. 삼성 갤럭시 11인치는 워낙 친숙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위화감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세팅부터 할게요. 디자인부터 봅시다. 제가 구매한 색상은 그라파이트 색상이고요. 이 S펜을 충전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랑 삼성 로고 정도만 유광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플래그십 모델답게 아주 슬림하기도 하고요. 무게도 엄청 가벼워요. 이게 11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503g 정도 됩니다. 5G 모델은 한 3-4g 더 무겁더라고요. 휴대성만큼은 아이패드보다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S펜 충전기가 아직 여전히 뒤쪽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애플 펜슬처럼 이 상단에 충전과 보관 모두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충전할 때마다 여기 붙이는 거 좀 귀찮거든요. 반대로 붙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언박싱 때 말씀드렸듯이 이 상단의 전원키를 통해서 지문 인식을 합니다. 반응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적응되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LCD 디스플레이는 아주 품질이 우수합니다. 물론 이렇게 밝은 화면, 이런 밝은 화면에서는 균일함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아몰레드와 직접적으로 옆에 놓고 비교하지 않는 이상은 디스플레이 때문에 구매를 못하겠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PPI 수치나 최대 밝기나 얘가 조금 더 좋습니다. 물론 명암비 표현에서 LCD는 아몰레드를 이길 수 없죠. 화질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얘만 놓고 쓸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수리비도 쌀 겁니다. 장점도 있죠. 그리고 태블릿의 정말 중요한 화면비는 16대 10으로 세 가지 모델 모두 똑같은 화면비로 출시가 되었죠. 영상을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화면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 드로잉이나 문서 작업을 할 때는 이 화면비가 조금 아쉽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반대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4대3 비율을 쓰고 있죠. 그림을 그리거나 뭐 문서 작업을 할 때는 아이패드가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영상을 또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16대 10 비율의 갤럭시 탭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가로는 요만큼 남고요. 세로가 이만큼 많이 남죠. 그리고 카메라는 끝나누기를 전면에만 했는데요. 뭐 울트라 같은 경우는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삼성이 자랑했던 포커스를 따라가는 기능에서는 얘가 조금 부족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얘도 안 되진 않고요. 그 기능 때문에 울트라를 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후면에는 1300만화소 그리고 초광각 600만화소 동일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요. 뭐 나머지에서도 급 나누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갤럭시 탭은 화면 크기만 보고 구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딱 하나 14.6인치의 화면 크기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12.4인치가 필요하신 분들, 그러면 플러스나 울트라로 가시면 되죠. 반대로 휴대성이 정말 중요하고 언제나 가볍게 꺼내서 사용하실 분들은 11인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모델은 120Hz의 부드러운 화면, 고주 사율을 하면 또 이 S8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전혀 부족함 없이 아주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짜 실제로 써보면 아주 부드러워요. 아우 부드러워. 그리고 충전 속도도 4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어댑터는 별도로 구매하셔야 되지만요. 그럼 제가 제일 궁금했던 디스플레이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뛰어난 퀄리티예요. 물론 뭐 비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몰레드보다 이길 수 없긴 하지만 뭐 가격이 싼 만큼 위안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 더 있죠. 이번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젠1에 대한 성능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진동이 좀 구린데? 싸구려 진동이 나네. 자, 먼저 긱벤치부터 돌려봅시다. 얘는 M1, 얘는 스냅드래곤 8 젠1, 얘는 스냅드래곤 7 젠2가 들어갔습니다. 얘는 대표적인 보급형 모델이고요. 얘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거의 최고 성능의 칩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M1이 가장 빨랐고요. 뭐 싱글코어 1714점, 멀티코어에서 7305점이 나왔습니다. 스냅드래곤 8도 끝났네요. 1224점, 멀티코어에서 3316점. 차이가 많이 나네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역시 보급형은 보급형이네요. 정말 느립니다. 싱글코어 623점, 멀티코어 1726점이에요 3D 마크는 요 두 녀석만 테스트를 할게요. 얘는 안 되더라고요. 얘가 12.9인치잖아요 화면 크기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3인치고요 12.9인치, 그리고 얘는 11인치예요 한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3D 마크 점수는 얘가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8592점이 나왔고요. 아이패드 프로는 5120점이 나왔네요. 프레임도 얘가 훨씬 더 높아요. 앱 실행 속도도 한번 테스트 해보죠. 딱 두 개만 돌려볼게요. 배틀그라운드 하나 둘 에이. 그럼 계속해서 와일드 리프트 한번 켜볼게요. 하나 둘 대충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꽤 많이 나는 편이죠. 확실히 아이패드가 훨씬 더 빠르네요. 자, 성능 차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괜찮다 이렇게 느꼈고요. 물론 아이패드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차이가 나죠. 가격대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좀 씁쓸하긴 하죠. 그래도 결국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가장 완벽한, 가장 성능이 좋은 태블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만큼 구글이 태블릿 시장을 많이 버렸다고도 볼 수 있죠. iOS 대비 전문가용 앱들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이번에는 그래도 루마 퓨전이나 드로잉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앱을 협업을 해서 삼성이 직접 나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급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시장 경제가 성립되지 않고 생산자, 그러니까 삼성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여러 개발사와 협업을 하는 건 뭐 절대 좋은 방향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지속 가능한 시장인가 이런 의문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뭐 삼성이 노력해서 소비자가 많이 모이면 결국 뭐 굴러갈 테니까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의 독주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을 응원합니다. 뭐 국뽕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죠. 어쨌든 성능은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S펜과 애플 펜슬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갤럭시 탭의 큰 장점 중 하나거든요. 내장된 S펜이 애플 펜슬보다 더 뛰어난 필기감을 주기도 합니다.
보신 것처럼 레이턴시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고요. 레이턴시가 거의 2.8ms거든요. 게이밍 장비 수준으로 레이턴시를 많이 낮췄습니다. 거기에 120Hz의 주사율이 주는 부드러움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은 조금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는 얘가 비싸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S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의 갤럭시 탭 S8은 많은 부분에서 진화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갤럭시만의 생태계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고요. 덱스도 여전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하드웨어 품질은 아주 뛰어납니다. 마감이 아주 좋아요. 결국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 고급 상품을 노리시는 분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갤럭시 탭 S8이 괜찮은 태블릿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와는 비교하기에는 아직 격차가 많이 나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이패드 에어 정도인데요. 아이패드 에어와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나 킬링 앱들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밀리기 때문에 갤럭시 탭 S8의 가격을 생각하면 여전히 쉽지 않은 싸움을 할 것 같다. 이런 게 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리뷰해본 갤럭시 탭 S8, 특히 이 기본 모델을 구매할까 말까 우려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나 지문인식 센서 그리고 배터리 용량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제가 또 요걸 산 만큼 뽕을 뽑을 거예요. 반응이 좋으면 플러스 모델과 비교도 해볼 거고요. 정말 반응이 좋으면 울트라도 한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저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봐.